여러분 오피스텔에 살아보셨나요? 반지 하나 원룸에 살다가 오피스텔에 살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하죠? 대신 오피스텔은 월세나 관리비가 진짜 비싸요. 서울 평균 오피스텔 월세는 89만 원이라고 합니다. 관리비도 보통 15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요. 역세권이나 대학가는 월세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좋은 부동산입니다. 가성비가 최고죠. 1억 후반에서 3억 정도만 있으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8월 8일에 오피스텔에 대한 정책이 나왔죠. 주택수에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오피스텔에 저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정말 여러분도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물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경제 까몽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이 뭔지 아시나요? 오피스텔은 오피스 호텔의 합친 말로 업무와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법에서도 업무를 주로 하지만 숙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리장에도 업무용 건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바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단순히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가 월세를 줬는데 누가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에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고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막 거기서 세금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업무용 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간다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종부세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보면 전입신고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자 전용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훨씬 낮은데 전입신고 안 된다든지. 왜 이렇게 하냐면 집주인이 주택수에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의 주택으로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니까 세금으로서 어떤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피스텔을 대학가라든지 역세권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 정말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데 투자를 망설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번 8월 8일에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이 있더라도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란 뭐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단기간 6년간 내가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는 매년 5% 이상 월세를 올리면 안 되고요. 6년간 꾸준히 임대를 해야 되고 꼭 한 임차인일 필요는 없지만 임차인이 바뀌어도 되지만 6년간의 임대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도 안 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등 임대 사업자 등의 의무를 6년간 지키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혜택은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자 6년으로 등록을 하면 이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룸 건물이나 상가를 살 돈은 없는데 월세는 받고 싶다 안전하게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생기는 거죠. 오피스텔을 전에 갖고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대부분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증금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보통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월세가 안 나가죠. 그런데 이제 내가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오피스텔로 대놓고 내가 월세를 받아도 정부에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애초에 업무용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택청약 때는 이거를 주택수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때 오피스텔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월세용 부동산인데 그동안 월세나 전세를 주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같은 세금에서 불이익을 봤다. 그런데 이번 8월 8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6년간 단기 임대를 주고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세금에서 불이익이 사라지고 월세는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청약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택은 있는데 월세를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받아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불이익을 볼 게 없으니까요. 내가 혼자 살거나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인데 나는 오랫동안 살면서 청약을 노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거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계속 청약을 노려도 되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 내가 주택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죠. 왜냐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오피스텔 월세를 받아도 청약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년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도 어차피 내가 주택수에서 오피스텔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되냐? 역세권이거나 대학 가면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면서 브랜드가
amen니티가 있고 가성비가 있는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대학가나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많죠. 브랜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또한 어느 정도 그냥 일반 이름 없는 오피스텔보다 훨씬적으로 안전하게 지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